네네. 엊그제, 엊그젠가? 지난주인가? 우리 박 부장님 저희 센터 오셔가지고, 어, 하여튼 뭐, 죽은 회원을 살려내는? 사실 우리가 그 센터 관리하면서 예전에는 그 센터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뭐 다른 사람에게 포인트도 넣어주고 또 이제 빨간불 들어온 그런 회원들 뭐 휴지를 하나 사든 뭐 콘을 하나 사든 하나씩이라도 구매를 하면은 이게 그 갱신이 됐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지고 또 정말 비밀번호가 모르는 회원들은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 달 지나면 몇십 명씩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회원가입시키고 또 할 때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이 변심을 했나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면 뭐 이렇게 연장시켜 줄 수도 없고 또 뭐 일일이 전화해서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그 본사에서 하는 그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들어오는 A 달려있는 계보도상에 A 달려있는 그런 자동화. 회원들은 뭐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이렇게 살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넉넉고 있었는데 요번에 그 아자피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퍼스널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 쇼핑몰처럼 구조를 변화시켜 가지고 링크 값을 보내면 거기에서 이제 타고 들어와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 포인트로 이제 이렇게 PV가 누적이 되는데 거기 그 아자피피 설정하는欄에 보면 누군가가 내가 링크 값을 보내서 그 쇼핑몰을 보고 물건을 사면 그 포인트가 누구한테로 누적이 되게 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설정 값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디로 설정을 하면 내가 그 링크 값을 보내면 누군가가 샀을 때 내 포인트로 누적이 되는데 그걸 제가 응용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그 설정한 그 값에 대한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빨간불 들어온 사람을 거기다가 아자몰 그 설정 프로그램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링크 값을 생성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거기서 구매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강제적으로라도 구매한 게 잡히게 되니까 연장이 되지 않느냐. 아직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이론적으로 이게 뭐 안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제 단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그 애터미 쇼핑몰에서는 뭐 2,000원 내지 1,700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연장이 되지만 아자몰은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없고 또 택배비가 붙으니까 최소한 10,000원 정도짜리 제품은 사야 이제 구매가 되는 그런 방식이라서 조금 비용은 들어가지만 자기가 꼭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가 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실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링크 값을 만들어서 물론 뭐 다른 사람한테 보내서 다른 사람이 사면 좋긴 하지만 뭐 내가 필요한 것도 거기 들어가서 구매를 하면은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아이디로 PV가 적립이 되지 않느냐. 이론적입니다. 아직 제가 실행해 보진 않았는데 안 된 이유는 없다고 봐요. 아, 실습은 안 해보셨어요? 뭐 똑같지 않을까요? 실습 하나하나 어떻게 이론적으로 그 아이디를 설정해 놓아서 누가 물건을 사면 그 아이디로 PV가 누적이 되는. 그거는 그 자, 비밀번호 없이 살 수 예.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링크를 보내면은. 그렇죠, 그렇죠.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론적으로 뭐 안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어, 그러면 누구 아이디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생성이 되던가요? 나도 예, 기억을. 예, 생성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아자피피에 여러 가지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코너가 있는데, 뭐, 쇼핑몰에 그 진열되는, 디스플레이 되는 그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물건을 샀을 때 이 PV가 누구한테 적립되게 할 건지를 또 계속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바꾸는 아이디를 내가 꼭 살려야 될 그 아이디를 넣어서 뭐 또 링크 값을 보내서 내가 보고 또 내가 사더라도 거기에다 누적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 한번 이런 방법들을 오늘 들었으니까 한번 실습해 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다음 주면 뭐 다 이제 없어질 또 저기니까 아이디 뭔가 네네.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실습을 해보면 되겠네. 그죠? 그쵸, 그쵸. 그래서 몇 명 살렸다라고 이렇게 음. 음. 하면 될 것 같아. 진짜 뭐, 비밀번호 모르면 지금 현재로는 살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그 어플에서는. 여기 센터장들이 좀 들어야지 그거를 이해를 할 텐데, 그죠? 네네. 아, 예. 그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신재국장 썼나? 어, 심지어 국장님 알아들었어요?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대충은 알아들었어요. 음, 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어, 회원, 그 빨간불 들어온 회원을 살리는 방법이 그 센터 관리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동안은 예, 그냥 거기까지 다 넉넉고,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자피피라고 하는 것들을 그 활용을 해서 내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개인 쇼핑몰을. 그 개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링크 값을 누구한테 보내면 그 링크 값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면 내가 설정해 놓은 아이디로 이제 그 PB가 적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립되는 PB를 설정할 때 내가 살려야 될 아이디를 거기다 넣는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구매되면은 그 사람 PV로 쌓이게 되는 거니까 구매한 이력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어, 비밀번호 모르는 사람도 아이디만 설정해 놓으면 살릴 수 있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아직 검증하진 않았지만. 검증하는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무슨 그거는 알아들었어요. 그,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내가 생각한 거는 우리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주변에 편의점 있는 우리 아자의 편의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 비밀번호 알아. 그런데 내가 센터로 이렇게 물론 작은 제품을 주문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럽다. 이랬을 때 편의점에 과자 있잖아요. 과자 찌꺼만 거 뭐 이런 거. 천 얼마, 이천 얼마 이런 거를 그냥 구매를 하면 그냥 이렇게 몰아서 가서 이제 받아오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나는 좋다 하고 이제 김도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플러스 이제 진도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결과치를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아자몰에서 그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렇게 자기 홈페이지처럼 이제 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게 이제 좋은 점은 우리가 링크 값을 보냈을 때 포인터가 안 나와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포인터가 나오면은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 좋은 마음으로 사면 좋은데 다단계 물건이라서 또 이런 이제 인식이 있어서 그래서 아자몰에서 이제 그 포인터 없이 그냥 일반 쇼핑몰을 내가 하나 운영해. 이런 개념으로 보내라고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제품인지 가령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안마의자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어쨌든 애터미 아자몰에서는 159만 원 하는 게 시중에서 328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제품을 링크 값을 보냈어. 그러면은 본인이 그냥 뭐 비교를 해보고 이게 유리하면 사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내면 이거 애터미 거야? 아자몰 거야? 이제 그런 생각에 오히려 이제 그 생각 자체를 여기 거보다 다른 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입견을 없애는 의미로 아자몰에서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그걸 안 만드신 분들은 이제 현재 들어가면은 그 화면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뭐 회사로 연락해서 본인이 이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일단은 내가 이제 회원을 뭐 간단하게 살리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편의점에 있는 제품들 하나씩 해가지고 그럼 바코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 핸드폰으로 받는 거예요. 내 핸드폰으로. 그래서 편의점 가서 그걸 보여주면 그냥 그 이제 뭐 받아서 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괜찮더라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사서 우리 세미나 때 이제 뭐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센터 프로그램이 없어진 관계로 그냥 진짜로 다 속수무책으로 다 없어져야 되는 회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런저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방법이 지금
김노사님이 생각한 게 아주 기발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깔아놓으면 전혀 복잡하지 않으니까 한번 이 기회에 한번 해보자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거로 마치고 뭐 준비한 거 있으면 하세요. 음. 자, 그러면은, 그리고 요새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각 센터에 지금 또 각 센터장님들을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호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현재 상황이. 각 센터장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올 초까지는 주로, 세일즈 마스터를 센터장인데 세일즈 마스터를 한 번도 유지를 안 한 사람들을 다 호출했어요, 사실은. 되게 이제 세미만 한다거나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일즈 마스터를 한 번도 직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호출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호출에 응하지 않은 센터들은 아마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센터가 없어졌어. 제가 언뜻 듣기로 한 100여 개 이상이 센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그 센터를 또 회사 입장에서는 센터를 없애려고 그런 건 아니야, 목표가. 네? 회사에 하려고 하는 의도는 센터를 없애려고 그런 게 아니고, 기존 센터를 어떻게든지 새로 신규 센터는 될 수 있는 한 지금 안 내주고 있는 상태예요. 신규 센터를 내기가 어려워, 지금. 신규 센터를. 1년 동안에 신청 시점에서 24번 세일즈 마스터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놓치면 센터 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24번 올 유지한 센터만 센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한 번도 세일즈 마스터 유지 않은 데를 호출했고, 이제 지금은 또 1년에 6번, 세일즈 마스터 6번 이상을 유지하지 않은 센터를 지금 호출하고 있어요, 지금. 호출하면서 이제 뭐냐면 센터 운영 계획을 내라고 하고요. 센터를 계속 운영하겠는지 의도를 물어보고 앞으로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내라고 하고 지금 이런 상태예요.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센터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워졌어요. 사실은 어려워져가지고 기존 센터를 새로 내기는 어려우니까, 예? 기존 센터를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사실은.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센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하고 센터 없이 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이거든요, 사실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각 센터장님들은 센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직급 유지를 해야 되거든, 직급. 그렇죠. 세미는 직급이 아닙니다. 세미 세일즈는 직급이 아니고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도 막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려고 그냥 세일즈 마스터를 할 수 있는데도 세미를 하는 통에 회사에서 제한을 둔 거야, 지금. 1년 동안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세미는 1년 동안 허용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에 24번까지 세미를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12번까지 유지한 사람 있죠. 12번까지 유지한 사람은 다음 해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세미가 안 됩니다. 세미.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내가 12번을 했어, 유지를. 그러면 2026년도에는 세미는 유지할 수 없어요. 세미는 안 됩니다. 내가 11번 유지했어, 2025년도에. 그러면 2026년도에 한 번 할 수 있어. 12번까지는 봐줘요, 12번까지. 아시겠죠? 12번까지 봐주는 거예요. 예. 자, 내가, 어디서 나오나? 소리가? 자,
자, 세미를 올해 10번 했어요. 2025년도에. 그러면 내년도에 세미를 몇 번 할 수 있죠? 2번밖에 못해요. 2번. 아시겠죠? 12번까지 유지된다는 겁니다. 12번까지. 예.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세미는 직급이 아니고 세일즈 마스터로 건너가기 위한 그냥 징검다리였는데 사람들이 그냥 세미가 하기 쉽다 해갖고 세미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미를 하나의 직급으로 생각하고 계속 세미를 유지하려고 하시면 안 돼.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세미로 유지를 안정적으로 각 보름 동안에 한 달에 2번씩 세미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 파트너들이. 그러면 스폰서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요, 사실은. 이상적이야. 그렇죠? 예를 들면 파트너들이 그냥 세미를 유지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아주 골고루 안정적으로 올라와. 위에 스폰서들은 좋아, 사실은요. 위에 스폰서인. 직급이 유지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야. 그렇지만은, 세일즈 마스터를 했다가 좀 쉬었다가 세일즈 마스터를 했다가 쉬었다 이렇게 하면은 스폰서는 엄청나게 불이익이야, 불이익. 스폰서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스폰서들이 옛날에 그랬죠. 직급 도전하려면 못 오게 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직급 도전하려면 못 오게 해. 왜 그래요? 자기한테는 손해야. 스폰서 입장에서는. 예, 매출이 들쭉날쭉이니까. 그러잖아요. 물론 그 단계를 넘어서 버리면 관계는 없는데 또 어설프시 어느 정도 단계에 있을 때는 들쭉날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오게 해. 직급 도전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 측면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스폰서가 나를 참 내가 힘든 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거 착각이에요, 착각. 그렇죠? 스폰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스폰서 자기가 이익이야. 그냥 세미도 안 하고 그냥 일정한 매출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스폰서는 좋아. 더 좋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일단은 깨닫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다. 제가 그 말씀을 참 간곡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만큼이라도 내가 본인이 각자가 자기 이익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이익이 되는 방향이 뭔가를 한번 보시라 이거지. 그건 계산 수판 놓아보면 딱 나와. 계산기 두드려 보면 딱 나와. 그렇죠? 자, 세미를 한 달에 2번 유지하면 어떻게 돼요?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 그러면 뭐요? 2번 유지하면 300만 포인트, 300만 포인트야. 그런데 어때요? 세일즈 마스터 한 번 한 값도 안 되죠. 그러잖아요. 먼저 번에는 프로모션이 20만 원 줬는데 지금 16만 원인가 얼마가 보겠네. 세미가 그렇게 돼버렸잖아. 더 줄어들었어. 얼마 안 돼. 근데 예를 들어서 300만 포인트, 300만 포인트 한 달 일어나는 포인트를 세일즈 마스터를 한 번 한다고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뭐면 50만 포인트, 50만 포인트, 100만 포인트가 남잖아. 세이브가 되죠. 100만 포인트가. 그러잖아요. 손해야. 손해. 이거 하시는 분도 손해란 말이에요. 세미 하는 사람도 손해라니까. 세미를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가 한 달 2번 유지하면 스폰서는 이익이야. 이게 왜 계산을 못하냐, 계산은 딱.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 2번 오면요. 스폰서는 안정적으로 받아가. 안정적으로 받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세일즈 마스터 한다고 하면, 그냥 세미 하세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있을 거야. 아마. 모르겠어. 상상이야, 상상. 내가 혹시. 그런 사람 없겠죠. 설마. 없겠지. 없겠지만은, 그런 마음이야. 사실은.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게 이익이 되는가를 좀 판단을 좀 해주시라.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사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일즈 마스터를 몇 번 했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잖아. 그렇죠? 세미를 몇 번 했느냐,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 세미는.
그거는 직급이 아니고 프로모션이야.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 첫 번째 했을 때, 첫 번째, 세 번째 세일즈 마스터 했을 때, 뭐 프로모션 주잖아요, 우리가. 그거 맡으면 그런 프로모션이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애터미 보상 플랜을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애터미 보상 플랜을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될까, 이거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스폰서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각자, 이제 파트너들도 이제 세미 세일즈 하고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미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내 이익 중심으로 할 건지, 내 파트너를 이익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내 거 PV를 맞추기 위해서 내 파트너 포인트를 갖다 희생시키면 되냐 이거지. 안 되죠.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내가 한 번이든 더 맞춰 먹으려고. 내가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러죠. 내가 한 번, 내가 하여튼 좀 책에서 들으세요. 제가 아이고 좀 약간 좀 흥분했어. 그러니까는 스폰서인 내가 예를 들어서 30만 포인트더니 70만 포인트더니 150만 포인트더니 내가 한 번에 더 막기 위해서 내 아까운 내 파트너의 포인트를 희생시키면 되겠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내 파트너 PV도 피 같은 PV다 이 말이야. 그렇죠? 거기까지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PV도 피 같은 PV인데 사실은 내 파트너 PV도 피 같은 PV다 이 말이야. 그죠? 내 파트너의 이익 중심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거야. 내 파트너의 이익 중심으로. 내 이익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내 파트너의 이익 중심으로 좀 해주셔야 된다. 이게 모를 것 같죠? 다 알아 나중에는. 지금 순간적으로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본인들이 파트너들도 다 알아버린다. 눈치 없는 줄 알아요. 진짜 시간이 지나면 다 알지.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자, 그렇다고 해서 내 PV 맞추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PV도 맞추는데 내 파트너의 이익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 PV를 맞추면 되지. 알았습니다. 막 옆에서 하지 말라고 막 야단을 치시네. 그래서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고, 그러니까 저기 화면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큰 소리가 나왔다. 뭐가? 자, 이거 이런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 뇌졸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뇌졸증이 아닙니다. 증상을 때 증이 아니고 가운데 중자. 뇌졸중. 뇌졸중. 지금 현재 이제 겨울철 들어오면 뇌졸중 환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급하게. 특히 이제 우리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연세들이 좀 많이 높아져가지고 위험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뇌졸중. 뇌졸중의 증상을 잘 이해를 하시고 증상이 발생 시 빨리 병원으로 오시면 뇌졸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뇌졸중이라는 건 뭐냐면 뇌졸중.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뇌졸중. 중풍 들어보셨죠? 중풍. 뇌혈관 질환.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 뇌졸중입니다. 자, 뇌졸중에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게 전부 다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 가운데 중자예요. 중풍 할 때 중자, 이게 가운데 중자예요. 혈관이 터지는 사람도 있고요. 혈관이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혈관이 터지는 경우 있고 막히는 경우 있어요.
그것도 전부 다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 뇌졸중, 중풍, 뇌경색 많이 들어보셨죠?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뇌가 망가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자,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뇌경색이라는 것은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는 것이 괜찮겠죠? 주변에서 우리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주변에서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상식적으로 오늘 공부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자, 혈관이 막히는 것은 뭐라고요? 뇌경색. 혈관이 터지는 것은 뭐요? 뇌출혈. 뇌출혈. 예,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뇌혈관이 막힌 겁니다. 막히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막힌다. 뇌졸중. 뇌졸중인 경우 뇌졸중. 세포에 뇌세포에 그 영양분이 있죠. 산소나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세포가 죽겠죠. 예? 뇌세포가 죽는 거겠죠. 혈관이 막히면은. 자, 혈전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 동맥경화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혈전이라는 건 뭐죠? 아시죠? 혈전. 혈전은 피떡. 응. 피떡이 혈전입니다. 혈전.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떡이 생겨. 그래갖고 상처가 아물죠. 그죠? 상처가 아물잖아요. 그게 혈전이라면 혈전. 그 핏덩어리가 이제 혈전이 있잖아요. 그 핏덩어리가 피떡이 혈관에 돌아다니다가 모세혈관 있잖아요. 모세혈관 그런 데다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게 봐요.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뇌 쪽에 막히면 뇌경색. 그죠? 심장 쪽에 막히면 심근경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맥경화. 이게 뭐냐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거야.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점점 쌓여가지고 막혀가는 겁니다. 그게 혈관이 막히는 경색입니다. 이게 아시죠? 이런 차이가 있다. 우리가 자, 이제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뇌혈관이 터진다. 이제 뇌출혈입니다. 출혈. 자, 출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뇌를 열어서 피를 닦아내면 될까요? 아니요. 이게 피 있죠, 피. 혈관은 피 있죠. 혈관 안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피가 여기 혈관을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독성으로 작용해요. 화학적으로 작용해요. 헤모글로빈 이런 거 있죠. 헤모글로빈 또 이런 성분들이 화학적인 작용을 해요. 그리고 뇌세포가 다 죽어. 무슨 얘기냐면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혈관이 뇌로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피가 닿는 부위가 뇌세포가 다 죽는데요. 손상이 되고요. 그래서 뇌출혈이 엄청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뇌출혈. 피가 터지잖아요. 혈관이 터지잖아요. 터지면 뇌세포가 바로 손상이 돼버린 거야. 뭘로? 화학적인 성분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헤모글로빈 이 갖고 몇 가지 성분이 있어요. 뭐 트롬빈인가 뭐인가. 하여튼 그런 화학적인 성분이 뇌세포를 갖다 죽이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변성을 일으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출혈이. 그리고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은 자신의 일생 중에 뇌졸중을 경험합니다. 6초에 1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답니다. 6초에 1명씩. 2초에 1명씩 뇌졸중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며 이들 중 600만 명은 사망합니다.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 중에 뇌졸중 환자들이 삶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의 장애로 이어집니다. 뇌졸중을 앓게 되면 반드시 장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제 2002년 자료고 2030년 자료입니다.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진입되잖아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뇌졸중이. 특히 노인들이 위험하다. 노인에게 흔한 병이라는 겁니다. 이게. 노인에게. 자, 우리가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 우리가 암으로 알고 있죠. 암이. 왜 그러냐면 암 단위 그냥 하나로 해서 33% 나와 있잖아요. 심장 질환도 혈관 질환이고 고혈압도 혈관 질환이고 만성 폐질환도 혈관 질환이잖아요. 뇌혈관 질환도 해가지고 뇌혈관 질환이 한 30%.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암보다도 더 많은 게 혈관 질환이다. 15분 만에 한 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왜 혈관이 막히는가? 그죠? 동맥경화, 혈관 질환이 생기는가?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죠. 혈관 질환들이. 뇌졸중 이후에 사망 혹은 장애가 생기는 경우, 뇌졸중은 건강 수명을 단축한다. 55세에서 64세 환자의 건강 수명이 이렇게 4.5년, 남자는, 여자는 4.1년 단축이 된다는 겁니다. 65세 넘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는 3.9년, 여자는 3.9년 똑같네. 건강 수명이 단축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것인지, 그러죠? 장애로 보낼 것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하시면 좋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요? 만약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응급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응급치료. 하여간 이것도 이제 무슨 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뇌졸중의 증상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뇌졸중. 일단 손발이 저리다. 시리다. 손발이. 뒷목이 뻐근하다. 눈꺼풀이 실룩거린다. 손이 떨린다. 예. 뇌졸중. 자, 갑자기 나타난 증상입니다. 갑작스러운 증상. 어지럽다고 자리에 앉거나 갑자기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 뇌졸중 증상입니다. 좀 어지럽다면서 자리에 앉아. 또 갑자기 말을 시키면 말을 또 못해. 아시겠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진다. 젓가락을 떨어뜨린다. 이게 뇌졸중 증상, 전조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안면마비. 구안화사 들어보셨죠? 구안화사라고. 입이 삐뚤어져. 얼굴 있죠? 얼굴에 말을 시켜보면요. 반절만 움직여, 입이. 저도 그런 사람을 봤어. 벼랑간 멀쩡해던 사람이 말을 시키면 입이 반절만 움직여, 반절만. 아시겠죠? 안면 일부, 반신불수, 중풍,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뇌졸중 자가진단법. 자, 이게 뇌졸중 진단법. 웃음을 지어보세요. 웃어보라고 했죠. 이빨, 한번 해서 하세요. 못해. 이거 한쪽만 움직여, 안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얼굴도 좌우 있죠? 대칭이 달라. 안면 마비가 오는 겁니다. 자, 우측 팔다리의 편측 마비, 우측 안면 마비 환자. 뇌의 자치에서 발생한 작은 뇌경색, 약간의 뇌경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로 이제 편마비가 많이 온답니다. 편마비, 한쪽 마비, 모모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같은 쪽 얼굴, 팔, 다리. 한쪽이 이게 왼쪽이다, 왼쪽 전체가 그래요. 뇌하고는 대칭입니다. 뇌의 오른쪽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이 그래. 아시겠죠? 대칭입니다. 대칭. 같은 쪽 얼굴, 팔다리의 마비,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수저나 컵을 쥐고 있지 못하고 떨어뜨린다. 수저 들고 있으면 수저를 못 집어 그냥 떨어뜨려, 땅에. 편측 마비가 아닌 거. 편측 마비가 아닌 경우죠. 한쪽 마비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는 저려, 몸이. 따갑다. 시렵다. 양쪽 다리, 양쪽 팔에 동시에 힘이 빠진다. 자, 힘이 빠진다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몸이 힘이 쫙 빠져. 그러면 일단 위험한 겁니다.
자, 양쪽 손에 손가락을 넣고, 양쪽 손에 손가락을 넣고, 힘껏 주먹을 쥐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쥐어보세요. 양쪽 손에 쥐는 힘이 다르다면 편측마비다. 알겠지? 막 전조 증상 초기 단계에 있을 때 있죠. 초기 단계에 있을 때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거야. 빨리. 중요한 게. 앞으로 나란히 팔꿈치를 펴고 10초 동안 팔을 들고 계세요. 이게 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쪽이 떨어져, 한쪽이. 한쪽 팔꿈치가, 잠깐만요. 한쪽 팔꿈치가 굽혀지거나 10초 지나기 전에 팔이 뚝 떨어진다. 그럼 마비야. 현 편측 마비. 아시겠죠? 이렇게. 참, 언어 장애. 벌써 언어 장애가 생깁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막 말이 셉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엉뚱한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해도 뭔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를 못해요. 자, 언어 장애 생기고. 또 이렇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 쪽에서 뭐예요? 전화 통화 중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져. 횡설수설.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말을 못해? 언어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갑자기 한쪽 혹은 양쪽 눈의 시각에 장애가 생기거나 물체가 둘러 보인단 말이에요. 둘러. 물체가 둘러 보인다 그 말은 눈이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뭐예요? 뇌가 문제 있을 경우가 많다. 뇌가. 아시겠죠? 눈 시각이나 이런 것들 있죠. 팔이 잘 안 움직인다. 뇌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뇌. 이 팔이 문제가 있고 어디 가서 정형외과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정형외과 가면 아시겠죠? 뇌가 문제 있을 수가 있다. 갑자기 걷기 힘들어지거나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진다. 갑자기 빙빙 도는 어지럼증을 경험한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애들이 미팅 중이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한다. 자, 이제 뇌졸중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이제 안면마비가 되고 편측마비, 언어장애, 보행, 평행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이 생기죠. 그럴 때는 뭐요? 지체하지 말고 큰 병으로 바로 응급실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과성 허혈 발작, 뇌졸중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고 회복되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가 벼랑간 괜찮아져 버려요. 아시겠죠?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네, 말이 어눌해졌네, 팔이 한쪽이 좀 말이 안 듣네 했다가 정상으로 돌아와.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냥 잠시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보다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큰일 난다. 아시겠죠? 뇌졸중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경우예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아까 나타난 거예요. 48시간 이내에, 그게 이틀 안에는 50%에서 재발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재발을 하면은 안면에서, 마비에서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비에서.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그건 뭐예요? 즉시 병원으로 가야 된다.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안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바로 병원으로 응급실로 들어가셔야 된다. 응급실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방하기 위한 6가지 방법이다. 자, 여기서 위험인자, 뇌졸중,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위험인자가 첫째가 뭐예요? 고혈압. 또 하나 뭐예요? 당뇨병, 고지혈증. 대표적인 겁니다. 물론 노화, 나이도 관계가 있겠지만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또 자, 이거 뭐 또 술 먹지 말라는 것은 얼른 지나가 버리고. 금연, 담배가 안 좋아. 담배가. 술은 지나갔어요. 술은 금주는 지나갔어. 근데 금연 필수다. 담배. 담배가 그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담배가. 담배. 그래서 담배를 끊으시라. 끊으시라. 담배를 끊으면요,
5년 지나면요. 5년 지나면 담배를 전혀 안 피는 사람 상태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금연하시라. 예, 뇌졸중 증상을 정확히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게 뇌졸중인가? 마비가 왔을 때, 물론 편측 마비가 되게 많이 옵니다. 한쪽이 예를 들어 왼쪽 얼굴에 마비, 편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이 어눌해져. 그다음에 걷는데 이게 평형을 못 잡아. 어지러워. 또 두통, 그렇죠? 머리 두통이 생겨. 이게 뇌졸중의 이제 위험 증상들입니다. 자, 뇌졸중이 생겼어. 예? 그러면 얼른 바늘로 손을 따가지고 피를 빼는 게 좋아요? 되게 보면 그러죠. 바늘로 손을 따. 팔다리 주물러 줘. 아니면 우황청심만 먹여. 침을 놔. 이런 상태인데 한방병원 가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 한방병원 가면 죽는다고. 잘못하면 한방병원. 바늘로 손 딴다고 피 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뇌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 뇌에서. 아시겠죠? 뇌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손가락 딴다고 될 일이냐고. 우황청심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되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민간요법으로 해가지고 손에 그 바늘로 손을 따가지고 피를 내거나 팔다리를 주물르거나 우황청심만 먹인다거나 침 넣는다거나 한방병원 간다고. 한방병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한방병원 큰일 납니다. 이게 왜? 뇌에 문제 있는 겁니다. 뇌에 그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응급실로 무조건 119 불러야 돼요. 그것도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큰 병으로 가야 돼요. 조그마한 동네 의원 가지 마시고 큰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뭐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한다.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란 말. 뇌경색은 혈전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면은 금방 좋아집니다. 이게 얼마 안 걸려서.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면은 그 피떡 있죠. 피떡이 녹아버리거든.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줄 수 있다. 이거는 시간 다툼입니다. 시간을 놓치면 뇌기능도 잃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이거 괜찮겠지. 잠시 좋아지니까 괜찮겠지 하면 안 돼. 무조건 응급실로 가시라 이거지. 일단 뇌졸중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는 시간이 딱 한정돼 있어. 시간이. 만약 당신 혹은 주변 누군가가 뇌졸중이 발생한다면 즉시 119로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옆에서. 응급치료가 가능한 가까운 병원으로. 되게 보면 119 그 담당자 119 담당자가 또 많이 알아. 그 사람들 병원들. 거기다 부탁을 해가지고 뇌졸중일 경우는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응급병원 가장 가까운 큰 병으로 가셔야 된다. 자, 뇌졸중 경우 뇌경색이 발생했잖아요. 뇌가 막혔어요. 혈전으로 딱 막혔어요. 3시간 이내에 도착한 경우에 정맥 내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합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서 크게 호전이 가능하고 3시간 이후에도 시술이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3시간 이내에 도착하는 게 좋다. 시간이 지나면 뇌출혈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를 했을 때 효과는 눈 녹듯이 바로 사라져버려요. 이게 화면처럼. 아시겠죠? 혈관이 막힌 거예요. 뇌경색으로. 어때요? 쫙 혈관이 쫙 열려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하나도 아픈 것이 아팠던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털털 털고 일어난대요. 그냥. 그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빠르대요. 이게 의사들이 가장 보람 느끼고 가장 통쾌한 것들이 하는 경우가 뭐냐면 뇌경색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래요. 되게 보면 뇌경색 환자 딱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바로 털털 털고 일어난대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효과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시간 다툼이다. 시간 다툼. 빨리 가셔야 됩니다.
혈전용해주 튀었을 때 이제 이런 그림들. 혈전용해술이 성공한 경우 시도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4년의 건강수명이 연장됩니다. 자, 자,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119에 전화를 해서 즉시 병원으로 가족이나 친구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몸이 한쪽 편마비가 생기고 아니면 무슨 상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누구 내 가족 누구 내가 와이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큰일 납니다. 바로 가족이나 친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119는 급성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알고 있어. 119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되게.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날 의뢰 진료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무조건 뛰어가라. 오늘 일요일이야 쉬는 날에 그럼 병원도 쉬었겠지. 내일 병원 문 열었을 때 내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냥 바로 병원으로 가라. 큰 병원으로 가세요. 급성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 MRI, CT 등 급성 뇌졸중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뛰어가라 이거지. 어디가 막혔는가 바로 나오겠죠. 여기 보면 이제 어지러다가 어때요?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구토가 나올 때는 어때요? 토사물이 나올 수 있도록 옆으로 이게 돌려주게라 이 말이에요. 예, 기도로 넘어가니까 기도로 토사물이. 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뇌졸중이 발생하는 사람에게 병원 가지 않고 손끝을 따고 기다리는 일. 아니 뇌졸중 생겨가지고 지금 쓰러졌는데 이 사람은 바늘로 손끝을 따가지고 피내면 낫는다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손끝을 따고 이걸 큰일 나는 겁니다. 팔다리가 마비된 환자한테 뭐요? 병원 가지 않고 팔다리 주무르면서 기다리는 일. 아이고 다리가 마비됐다고 하는데 막 다리만 주물르고 있어.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병원 가지 않고 침 놓고 기다리는 일. 침 놔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죠?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뇌가 문제 있으면 뭐요? 침 넣어가지고 될 일이냐고. 한방병원 가서 될 일이 있냐고. 안 됩니다. 그거는. CT 찍고 MRI 찍고 해가지고 어디에 혈관이 막혔는지를 알고 그거를 빨리 뚫어줘야 되거든요. 또 이게 의식이 막 넘어갔는데 되게 보면 뭐요? 물 먹이는 사람이 있어. 의식장애 가서 깨어나지 않는 환자한테 아이고 저 정신차리라고 물을 먹여.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니면 또 우황청심만 먹인단 말이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절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혈관이 동맥경화가 생기고 혈관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히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혈관을 막히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지금까지 많이 공부를 했어 우리가.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뭐냐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끼었을 때, 쌓였을 때. 자, 콜레스테롤은 왜 쌓이죠? 콜레스테롤. 혈관에 염증이 생겼을 때. 아시겠죠?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 그리고 혈관을 갖다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염증이 생겨. 그러면 혈관을 또 보호해줘. 혈관을 또 보호해줘.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염증이 생겼을 때. 혈관이 왜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어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거. 물론 당이 많았을 때, 당뇨에 고혈당이 있을 때도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졌을 때. 많이 들어봤죠? 호모시스테인. 혈액에 호모시스테인이라고 있어. 호모시스테인. 호모시스테인 뭐죠? 우리가 단백질 대사에서 아미노산 대사 있죠. 아미노산 대사에서 메치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메치오닌이 호모시스테인, 시스테인. 그러니까 대사가 이루어지거든. 그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은 비타민 B가 들어가요. 비타민 B가 부족하게 되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져. 독성 아미노산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독성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비타민 B를 좀 많이 드시라고 제가 계속 그러죠. 비타민 B. 비타민 B를 많이 드시라고 계속 그러죠. 이 대사 과정에서 비타민 B가 많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특히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뭐냐면 비타민 B 6, 9, 10입니다. 6, 9, 12. 이게 비타민 B 6, 9, 12는 직접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비타민 B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 그래서 비타민 B 복합체 콤플렉스로 드시라요. 비타민 B 콤플렉스로. 아시겠죠? 비타민 B 콤플렉스. 비타민 B 콤플렉스 있잖아요. 그거를 꾸준히 드시라 이거죠. 비타민 B. 아시겠죠? 그러면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요. 혈관에 염증에 예방이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을 제대로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자, 아까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혈관에 콜레스테롤 끼고 그런다 했잖아요. 콜레스테롤은 뭐죠? 기름기야, 기름기. 혈관에 기름기가 끼는 거예요. 기름기. 지금까지 많이 공부를 하셨죠. 혈관에 기름기가 끼는 이유가 기름을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식습관에 먹는 음식에 기름을 많이 먹어서 혈관에 기름이 끼는가요? 아닙니다. 왜 기름 끼죠? 혈관에?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 탄수화물. 아시겠죠?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혈관에 기름이 낀다. 아시겠죠? 기름을 먹어서 기름이 끼는 게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뭐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탄수화물이 뭐리 돼요? 뭐가 돼요? 기름으로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혈관에 기름이 끼는 것들이 기름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라 돼지고기, 소고기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밥 먹고 떡 먹고 국수 먹고 이런 거 먹어가지고 있죠. 예? 고구마 먹고 감자 먹고 이거 탄수화물 먹어가지고 식물을 먹어가지고 혈관에 기름기가 낀다. 기름기가 낀다. 탄수화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라. 혈관에 기름이 끼는 거 있어. 혈관에 기름이 끼는 것이 그래 기름기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고기 먹어서 기름기가 끼는 게 아니야. 그죠?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그렇다.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걸 원리가 다 있어. 원리가. 그리고 이제 그게 모든 것들이 뭐죠? 이런 병들이 뭐예요? 병이 대사 질환이에요. 대사장애, 대사. 아시겠죠? 대사장애입니다. 대사. 대사라는 거 뭐죠? 대사? 메타볼리즘. 대사예요. 대사. 대사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어. 우리 몸에서 어때요? 다 분해가 돼. 그래갖고 에너지를 만들어. 찌꺼기는 바깥으로 나가. 이게 대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음식을 먹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어.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뭐요? 다 분해돼가지고 뭐요? 에너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숨도 쉬고 말도 하고 생각하고 이게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 어디서? 세포에서, 세포 내에서. 세포 속에 어떤 기관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ATP라는 에너지.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산화탄소, 물로 나가는 거죠. 나머지 찌꺼기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대사야, 대사. 근데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장애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든 병들이 다 대사장애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혈관 질환들, 고혈압, 전부 다 뭐예요? 대사장애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제대로 분해가 안 되고 우리 몸에 찌꺼기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사장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이런 모든 병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대사장애다. 대사장애. 아시겠죠? 대사장애. 그럼 뭐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게 우리 몸에서 100% 분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 게 비타민, 미네랄이다. 아시겠죠?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 그렇죠?
우리 파인자임 있죠, 파인자임. 효소. 농협이 지금 예? 효소, 탄수화물, 단백질 다 분해하는 거예요. 지방 분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 단위에서 뭐가요? TCA 사이클에서 다 분해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비타민, 미네랄이 다 분해하는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이. 그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챙기시려면은 우리 건강 전도사들이시잖아요.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면 건강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건강 전도사.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은 아 그런가 보다 이제 귀에 들을 겁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에 대사장애입니다. 대사장애. 아까 지금 뇌졸중이네 그런 거 있죠. 뇌졸중 이런 것도 있죠. 다 대사장애입니다. 대사장애. 문제가 생긴 거야. 그죠?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식습관 중요하고요. 먹을 때 뭐요? 비타민, 미네랄을 꼭 여기 계신 분들 또 잘 챙겨 드시고 또 여러분들의 파트너들도 꼭 드시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된다. 또 오는 소비자들 있죠. 고객들 비타민, 미네랄, 우리 파인다민, 효소 이것은 꼭 드시려 하도록 기본 영양제로 드시라고 좀 강하게 권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제가 이 말씀은 제 말씀은 다 끝을 내기로 하고요. 네. 혹시 제가 설명한 드린 내용들 중에 또 어디 뭐 경험한 내용이 있거나 뭐 하실 말씀이 있거나 그러신 분 있으면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손 없으셔요? 너무 어려운 내용 했죠, 제가. 네, 안녕하세요. 하남대사센터 김영순입니다. 예. 뭐 경험은 아직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본부장님이 강의한 것이 너무나 아이고 오면 안 되죠. 그 경험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네. 근데 제가 미비하게 저는 빈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간혹 한번 어지럽다 그런데 그 길지는 않고 잠깐 삼박 그럴 때 현기증처럼 잠깐 왔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그런가 하는 게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의 전체적으로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 중년에 꼭 챙겨야 될 것이 혈관 질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뭘 먹어야 되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진코나토나 오메가3나 해모힘이나 비타민 B 콤플렉스만 먹으면 혈관 질환이 어느 정도 다 잡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거기에 비타민C를 더 우리가 항상 다 먹지만 꼭 먹어야 될 것이 그 네 가지가 되는 건지 살짝 궁금해서 이게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주는 그렇지 않은데요. 막 스트레스가 오고 막 간혹 힘들으면 어지러워 이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손발이 저리거나 이게 떨어지거나 아직은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순간에 아까 본의에서도 어지럽다, 뭐 떨리다, 뭐 수족가락이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메모를 쭉 하면서 듣기는 했는데 그것도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로 잠깐 온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마이크 들었습니다. 김영순 팀장님은 아주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이제 되게 보면요 이쪽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는 벌써 딱 표시가 제3자가 옆에서 봤을 때 표시가 딱 납니다. 저도 많이 봤어 그런 사람을. 말을 하는데 좀 웃는데도 한쪽만 움직여 한쪽만 편마비가 오는 경우 있고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 들어보라면 알아. 손 들어보면 한쪽이 쭉 쳐져. 예, 그 벌써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힘이 쫙 빠져. 내가 말을 하라고 보면 알아. 말을도 잘 못해, 어눌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딱 나타난다고. 예,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시간 지체하면 큰일 난다. 시간이 생명이다. 진짜 빨리. 근데 일시적으로 좋아진 경우 있어요, 일시적으로. 절대, 그때 방심하면 큰일 난다.
튀어가야 됩니다. 바로 또 옆에 사람도 같이 혹시 내 주변에 가족이나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그랬을 때는 바로 112를 불러줘야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저기 강명 리더스 센터 강연화 사장님 뭐 하나 또 발표하실 거 있으면 오늘 듣고 느낀 점이나 아니, 저도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아파가지고 이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뇌졸중이나 막 이런 쪽으로 이상이 있는 줄 알고 병원에 갔었었는데 막 똑같이 이제 뭐 구토 현상도 일어나고 어지럽고 속도 메스꺼웠고 막 그러고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애도 어리다 보니까 또 더 많이 걱정을 해가지고 안 되다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다행히 이제 머리 쪽에도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전 직업 때문에 이제 디스크가 이게 발생해가지고 이제 그런 전체적인 이제 신경이 다 눌려가지고 전체적인 이게 두통이 심하다 보니까 이 머리 쪽에서 이제 그런 신호를 같은 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많이 호전이 됐고 하고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비타민을 종합 비타민을 제가 이제 유산균이나 종합 비타민이나 뭐 해모임이나 논이나 이런 거 다 먹고 있어요. 그전에는 항상 건강할 줄 알고 안 먹었었는데, 이제는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거의 한 뭐 5개월 이상 꾸준히 다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저희 딸내미가 A형 독감을 걸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 감기가 걸리면은 애들이나 애 아빠는 움찔 절대로 안 옮아요. 근데 애나 애 아빠가 걸리면 저는 백발백중 걸리거든요. 감기는 다른 건 안 걸려도 감기는. 근데 A형 독감이 걸렸는데 애랑 계속 같이 안고 자고 막 그랬는데도 감기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모임의 효과가 그리고 진짜 해모임 진짜 짱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오른쪽 팔이 또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손은 괜찮은데, 종냉증이라고 발이 되게 차가웠어요. 되게 차가웠고, 냉동실에다가 꼭 발라놓고 자는 것처럼 되게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이렇게, 새벽만 되면 더해. 그리고 항상 양발을 신고 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양발을 안 신고 잔 지가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해모임의 그게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뭐,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지금 제가 복용하고 있는 거가 다 이 제품들이니까 그게 저는 효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논의를 이제 3병 먹었거든요. 거의 한 보름에 한 병 정도 먹어요. 보름에 한 병 정도 먹는데 이쪽 오른쪽 팔이 중간 있는 부위 쪽에가 감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뭐 물건을 들다 갑자기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뇌졸중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팔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야. 물병 이렇게 들었는데도 안 되고 뭐 들어도 안 되고 그 병원에 가서도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도 영문을 모르더라고. 병원에서 되게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뭐 물리치료만 받고 뭐 주사 맞아도 안 되고 괜히 그 뭐 호르몬 주사 잘못 맞았다가 부작용만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안 하고 방치하고 있었다가 뭐 언젠가부터 그 해모임 먹었을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논의를 먹고 난 뒤부터 우리 딸내미가 엄마 물병 들어봐. 이게 들려 이렇게 그 1.5리터짜리 페트병 물병이 있잖아요. 이제 엄마 이게 들려? 그러더라고. 이거 들어봐. 엄마 들려? 얘들아. 엄마 들려. 이제 내 가방 들어봐. 그러니까 애 가방도 못 들었었거든요. 가방 들으니까 이제 가방도 들려요. 그러니까 완전 무거고까지는 아직 저거 하지는 않는데 애 가방까지도 이제 들 수 있고 그게 저는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몸만 아니면은 병원 안 가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가 이제 속이 좀 많이 좀 이게 좀 뭐라 그러지? 쓰리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약간 이렇게 두통 같은 것도 있을 때 논의 같은 거 제가 논의를 찾게 돼요. 그게 논의가 이제 이게 두통 이런데도 진통제 이게 있을 때 그럴 때도 이제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약간 두통이 있다 싶으면 그전에는 항상 타이레놀을 제가 항상 가방에 배치를 하고 다녔어요. 감기 기운 있을 때나 뭐 있을 때나 그때 항상 먹거든요, 제가. 그게 지금은 저거 안 갖고 다닌 지가 한 달은 넘었을걸요. 타렌을 안 갖고 다녀요. 차라리 해모임을 먹거나 논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약을 안 먹는 게 좋죠. 그거는 이제 약제 같은 경우는 몸에서 하면 이게 배출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무튼 효과를 진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한두 번 사람들이 먹어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럼 한두 달 이렇게 봤을 때 한 박스 먹어봤을 때는 그런 걸 전혀 몰라요. 그게 진짜 이거 잊어버리고 계속 먹다 보면 처음에는 저도 이제 먹을 때 해모임도 먹을 때 한 뭐 세네 개씩 많게는 다섯 개까지 먹다가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근데 몸이 좀 이상하다 몸살 좀 올 것 같다 싶으면 하나 더 그리고 이제 또 참고로 이제 술 한 잔 먹었을 때 하나 더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진짜 저 애터미 사랑합니다. 진짜 그거 진짜 효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적게 먹고 이게 뭐 효과가 있나 뭐 있나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들 거의 보면 꾸준히 안 먹어서 효과를 못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먹으면 효과는 꼭 본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자신으로 느끼고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고 그게 비타민 C는 제가 이제 속이 약한 저기 좀 쓰리고 이런 게 많아서 종합 비타민으로 제가 이제 캡슐에 들은 걸로 먹고 있거든요. 이게 먹는 거는 속이 좀 많이 썰여가지고 우리 저 팀장님 센터장님이 이제 그걸로 그러면 그 안에 캡슐 있는 걸로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바꿔가지고 이제 뭐 유산균부터 시작해서 다 먹고 있어요. 그, 좋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아이템이. 아유, 성공하셨네. 예. 진짜 몸이 건강하니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쨌든 꾸준히 논의를 이렇게 드셔보세요. 보름에 한 병씩이면은 한 달에 네. 두 병 정도 드시는 거고 회사에서 저번에 강의할 때도 그러시더라고. 해모임은 가장 이제 우리 적정성이 하루에 두 개 이제 드시는 게 이렇게 금액 대비해서 이제 몸에 가장 적절하게 많이 먹으면 물론 좋지만 이제 더 먹었을 때 그 효과 이런 것보다도 두 개 먹으면 이제 적당하다. 대신에 이제 논의를 그렇게 한 보름에 한 병 정도 꾸준히 드시면 아마 목 디스크에도 좋을 거예요. 저번에 일단 염증에 저가니까, 네. 저번에 우리 석세스 때 여자분 나오셔갖고 논의에 대해서 강의하실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보험 회사에 이렇게 보면은 질병 코드가 일반적으로도 이제 질병 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질병. 어떤 감기에도 어떤 질병 코드가 있고 뭐 디스크에도 질병 코드가 있고 그게 35,000개 정도 된대요. 근데 염증으로 인한 질병이 대부분이래요. 그 3만 몇 개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논의 말씀하실 때 보면 만병통치약 같다는 게 이렇게 연유해서 결국 이제 거리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게 답인 것 같아요. 꾸준한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 공지사항 제가 매일 이렇게 좀 강조를 하잖아요. 공지사항 혹시 보셨어요? 공지사항에 네. 소속글 12월 소속글 뭔지 보신 분? 12월 소속글에 소속글 하고 나면은 그때 나왔던 제품들 이렇게 포인트업 해주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앱솔 6종을 2만 포인트 더 이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12월 또 1월 달에는 우리
뭐지, 세일즈 마스터 처음 되면은 프로모션으로 또 100만 원 나가죠. 100만 원.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얘기거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2만 포인트 더 주는 거 상당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죠? 10만 포인트에서 12만 포인트 주는 거니까. 그 외에 이제 소소한 제품들 조금씩 이렇게 더 주는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논이 이번 달까지만 3만 포인트 주는 거죠. 병 논이. 그죠? 그게 이제 오늘 내일이잖아요. 오늘 내일 일요일까지. 그렇게 해서, 논이 꾸준히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걔가 평소에는 2만 4천 포인트인데, 이번에 이제 3만 포인트 주는 거니까, 드실 거, 이제 요럴 때 좀 하셔가지고, 주변에 드시는 분들도 어차피 카드로 하면은 이제 할부 3개월은 거의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구매하시는 거를 잘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모신 분들은 다 사업자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그게 포인트 뭐 얼마 더 준다고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지만 사업자로 봐서는 포인트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까 처음에 피 같은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좀 활용을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좋은 내용 또 뇌졸중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이 일어나는 증상들이니까 주변에 잘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미리미리 건강 잘 챙기시도록 오늘 배운 거 가지고 또 이렇게 활용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로 마칠까요? 네. 빠이빠이 한 거예요, 빠이빠이? 네, 그럼 오늘 미팅은 이거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원하면서 마칠게요. 사원 준비. 자,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혼자 여기며 저들의 겸손히 하며 믿음의 굳게서며 겸손히 섬기며. 겸손히 얘기한다. 자, 아자. 들어가세요. 세미나 신청 빨리 하세요. 세미나 신청 오늘까지 해주세요. 세미나 신청은. 석세스 세미나